안녕하세요. 교사의 지도력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 백오태솔중학교 교사 허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 지도력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학교에서 생활해 본 결과 선생님의 지도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사의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 첫째, 생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음악 교육, 사회 교육, 국어 교육을 하듯이 생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옳고 그름, 안전한 것들, 규칙,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교사의 어록도 괜찮고요. 교육 자료도 만드셔서 교육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선생님이 매우 수고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생활 교육이 있죠. 학교 생활 규정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안전 나침반 시간을 위해서 또는 각종 가정통신문, 학생 부장님과 학년 부장님, 담임 교사가 수시로 하는 조회, 종례 사항들이 생활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캔바를 이용해서 만든 안전 교육입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백오태솔인이 지녀야 할 7대 덕목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성접촉을 하는 이성간 스킨십 하지 마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둘, 흡연, 음주하지 마요. 키가 한 뼘 더 자라야 해요. 셋, 노력 없이 얻어지는 도박은 생각도 하지 마요. 같이 도박하자고 하는 친구는 손절해요. 넷, 마약은 평생 안 하기로 약속해요. 좀비 되기 싫어요. 다섯, 존중의 마음으로 공수 인사해요. 여섯, 1분 전 교실에 앉아 수업 준비해요. 일곱, 항상 고운말을 사용해요.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가서 강요, 협박하지 않아요. 오늘도 행복한 너와 나,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교사의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 생활 교육을 한 후에는 지도 방식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육한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사의 주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율성을 주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급 회의라든지 선생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동의를 득한 후에 이런 것들을 지도 방식을 하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의 지도력. 드디어 생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지도 방식을 공지한 후에는 생활 지도를 하시는데 이때 아이들은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선생님들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하았다면 생활 교육을 좀 더 찬찬히 탄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하여서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으로 인해서 건강한 성장,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 방식도 배운다든지 해서 생활 지도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권 존중 하에 선생님들은 하고 계시지요.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기여하는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수정을 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너가 잘못은 하였지만 존재 가치는 있는 그대로이다. 너의 인권은 존중하고 있고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면서 아이들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회복적 성찰문을 이용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에 예전에는 집중했다면 요즘에는 두 번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을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의 심정은 어떤가요? 잘못은 하였지만 이 아이에게도 기분과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들어주시고 여섯 번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너가 잘못은 했지만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너를 위해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아이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문제 행동을 고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덕성이라는 것을 외우는 것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 성찰 방식으로 택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책을 통해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은 친구들은 침묵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선생님도 같이 옆에서 책을 읽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하셨을 때 지도력이 +1, +1, +1 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력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한 수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걸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알려드린 것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교육의 디테일입니다. 내용은 단호하지만 어조는 친절하게. 아이들이 저한테 표현을 해줄 때 "선생님 잘 지도하신다. 그리고 친절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의 웃음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재미있는 교사인데요. 3월 한 달은 규칙과 약속을 정확히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2 년간 학생 부장을 하면서 생각해낸 결과입니다. 처음에 인사 예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사 예절 꼭 학급 회의 시간에, 학급 조회 종례, 학급 수업 시간에 반드시 인사 예절 시작하고 끝날 때도 끝났을 때 인사를 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의 지도력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꼭 해 주시고 교복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교복마저도 지도하시는데 그 외의 것은 학생들이 상상도 못하게 해 주시고, 세 번째, 몸과 마음의 경계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영상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더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면 지속 가능한 대화가 있는데요. NVC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꼭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인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 친구들의 내면의 욕구를 알아채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저의 말일로 인해서 학생들도 좀 편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대화법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선생님 시간을 내셔서 이수하신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폭력 대화 연습하기입니다. 비폭력 대화가 뭘까요? 네, 폭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연결의 대화법을 말합니다. 항상 사안이 터졌거나 학생이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산이 보이시죠?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것 같다, 느낌보다는, 평가보다는 보이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선생님, 생활교육은 전공교육만큼 준비하시고 그 이상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선생님이 지도력이 하나씩 쌓이면서 학생들과 계속 연결의 대화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